최근 이재명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강선우, 김병기, 그리고 이해훈 장관 후보자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여러 특권을 당연히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 의식이 공통점입니다. 특히 속속 전해지고 있는 보좌진 갑질 내용들을 보면 평행 이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이해훈 지명자의 폭언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알아듣니? 이재명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람을 좀 아기 같은 듯한 이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런 폭언을 들은 직원이 인턴 직원 한 명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좌 직원은 괴성을 지르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라고 저희에게 증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인턴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번번이 이해훈 지명자에게 말을 차단당하고 뭐라고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결국에는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통화를 마무리하는 모습 봤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시키느냐. 이해훈의 갑질은 민주당의 DNA와 딱 맞다. 이중 가면이 계속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갑질은 일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갑질의 의혹, 이런 논란들, 폭로들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병우 위원께서는. 사실 이해훈 의원이 지금 3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년을 정치인 생활을 했던 거죠. 12년 동안이면 아마 보좌진들은 인턴 직원 빼더라도 일상적인 뭐 보좌관,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훈 의원실을 거쳐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과연 인턴 직원 한 명한테만 그러냐? 뭐 TV조선이 뭐 추가로 또 다른 사람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그 기자 경험으로 보면 저게 인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본인의 성격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뭐 IQ 한 자리냐? 뭐 이러고 이제 아랫사람을 다루는 태도. 그게 이제 일종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런 식이 그 인턴 직원 한 명 또는 또 다른 보좌 직원 한 명한테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경험이고 그렇다면 지금 저런 폭언을 들은 사람들이 자제하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공개가 된 이상 그런 사람들이 추가로 언론사나 아니면 뭐 야당 쪽에 제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줄줄이 이제 저런 의혹들이 더 불거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하나만 딱 들었는데도 저 정도였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 뭐 한 건이라면 혹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있으면 사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해훈 지명자가 2017년도에 인턴 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젊은 직원에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해훈 지명자가 언론에 거론된 기사가 있는데 이해훈 지명자가 주인공도 아니었고 김문수 전 장관이 주인공인 저 기사에 저렇게 딱 8글자 이해훈 의원을 봐라. 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폭언들. 야, 소리 지르는 이런 내용들. 약 2분 넘게 인턴 직원에게 몰아붙이는 그런 갑질이 있었던 겁니다. 김문수 전 장관 서면 인터뷰 기사였고 전체 내용은 3,764자. 그러니까 그중에서 약 8자.
딱 8자만 이해훈 지명자 관련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런 식의 폭언, 갑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사 자체가 이해훈 전 의원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거기에 그냥 나이 이러면서 하나 들어갔는데 저 기사를 못 찾아냈다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단 저 녹취에 나오면서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한 이중성, 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의원들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로 간 거잖아요. 네.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배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같은 당에서 같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에 강요로 간다고 한다면 보좌진들 사실은 폭로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보좌진들은 이제 마음껏 폭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폭로는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청문회 갈 것까지도 없다. 저 녹취록 하나로 이미 끝났다고 봐요.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획예산처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이 기획예산처장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데, 본인의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정치의 철학과 네. 그다음에 가치관에 굉장히 본인이 혼돈스러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 네.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거 엄청 반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의원이 주장했는데 이거와 정 배치되는 정부에 가서 장관한다. 그것도 기획예산처는 뭐 기본소득이랄지 예산 다 관련된 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서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 소리 듣고 결국 청문회도 통과되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